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충북 선대위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은 친명과 비명이 똘똘 뭉쳤는데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교내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면서 충북교육청이 학교의 청원경찰 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해 배당금도 주지 못하는 지역 농협이 늘고 있습니다. 부실 대출이 원인인데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충북 선거대책위원회가 완성됐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친 이재명계와 비명계가 망라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충북선대위를 용광로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친명, 비명 없이 하나로 뭉치겠다는 것. 노영민, 도종환, 이장섭 등 지난해 총선에서 배제됐던 비명계 인사들도 선대위원장단에 모두 포진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선배들의 지원이 든든하다며 화답했습니다. 충북에 또 큰 업적을 남기신 우리 노영민 실장님, 그리고 또 많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신 도종환 장관님, 그리고 김명호 교육감님 이렇게 함께하니까 이번 선거 자신감이 10배 이상으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충북선대위는 먹사니즘위원회, 골목골목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등 신규 조직이 편성돼 규모 면에서도 확장됐습니다. 민주당이 선대위 출범식을 여는 동안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선대위 인선이 완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기용 전 교육감을 명예선대위원장으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선대위원장단에 배치됐고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와 본부를 꾸렸습니다. 문제는 후보 단일화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선대위 가동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충북도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속한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단일화가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충청의 중심에서 당의 통합을 촉구하며 두 후보 간의 결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한 발 물러나 있던 김영환 충북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지난 주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엄태영 의원은 김문수 캠프, 박덕흠 의원은 한덕수 영입하로 중진들의 행보마저 엇갈리고 있어 국민의힘 충북선대위의 진로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017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선거법 위반으로 2달 전까지 피선거권을 잃었던 나용찬 전 군수의 입당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나 전 군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차영 전 괴산군수, 이준경 전 부군수와 괴산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전 군수는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입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 통합을 두고 충주 일부 사회단체가 반대하는 데 대해 교통대가 반발했습니다. 교통대는 지역사회의 통합 반대 움직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며 흡수 통합이 아니라 캠퍼스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대학 구성원의 자율적 선택권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학의 존립 위기 시대를 맞아 통합을 통해 특성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충북교육청이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학교에 청원경찰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다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해달라고 했는데요. 교육단체들은 문제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는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흉기 난동이 벌어진 청주의 한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인 가해 학생의 위험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고 학생이 학교 안으로 흉기를 가지고 와 여러 명을 다치게 하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제지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언제든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학교 이런 것도 우리 학교인데 여기는? 네 맞아. 그게 더 놀란 것 같아 엄마들이. 그래서 충북교육청은 대선 공약 과제를 제안하며 학교 안전 책임제를 1순위에 올렸습니다. 학교청은 경찰제를 도입해 학교 내 안전 인력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을 전파할 비상호출 시스템도 모바일 기반으로 구축하자는 내용입니다. 경계성 지능 검사를 확대해 필요시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자체 대책도 마련됩니다. 위기사항 대처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다음 달 초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조금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장 대응 쪽을 좀 강조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연대도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벨에 대한 것도 어떤 선생님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선생님은 그걸로 또 아이들이 자극될 수도 있다. 다만 대책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확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육연대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학교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충북 6개 대학교가 마지막 도전장을 냈습니다. 청주대와 한국교원대, 서원대가 단독 유형으로 신청했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와 세명대는 연합 유형으로 공동 지원했습니다. 가톨릭 꽃동네대는 다른 가톨릭대들과 함께 초광역연합대학을 구성해 지원했습니다. 예비 지정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되며 본 지정 결과는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는 재작년의 통합을 전제로 이 사업에 선정됐고 교육부는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대학을 추가로 결정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영남 산불 피해 지원 특별 모금에 10억 원이 넘게 모였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37일 동안 진행된 영남 지역 산불 피해 특별 모금액은 총 10억 5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성급의 59.6%는 개인 기부금으로 개인 4천여 명과 법인 100여 곳이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모금액은 충북 모금회 특별 모금 중 역대 3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지난해 충북 지역 농협 4곳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규모였는데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적자 조합들은 더 늘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2,600명이 넘는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농협입니다.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54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벌써 2년째 조합원에게 출자 배당금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경제가 안 좋으면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미납되면서 연체되고 또 경매는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설립한 지 50년이 지난 또 다른 지역 농협 역시 부실 대출에 발목이 잡혀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해 적자 규모는 무려 69억여 원. 전체 여신 가운데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 채권 비율인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18.5%로 나타나
금융당국 권고치인 8%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안 좋게 악화될 거라고는 차주를 통해서 상환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충북의 65개 지역 농협 가운데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농협은 모두 4곳. 적자 규모만 172억 원이 넘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적자 조합이 한 곳도 없었지만 전국적인 경기 침체 속에 지역 농협의 자산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북의 여러 지역 농협이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잘못 빌려줘 발생한 공동대출 연체 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7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체율도 무려 17.24%.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앞으로 적자 농협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농협 중앙회도 책임이 큰 거예요. 이 중앙회가 회원 조합들이 이 대출을 해주려고 할 때 과연 건전한 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요. 중앙회는 그런 면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거예요.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 정리와 대출 사전 심사를 돕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위한 경과 보고회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현도면 이장들을 상대로 보고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재활용 선별센터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청사 진입을 막아 보고회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청주시가 사전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려고 해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막을 앞두고 충주 시민의 숲에서 성화가 채화됐습니다. 기존의 칠선녀 의식 대신 지역 어린이들의 숲의 요정으로 분장해 성화를 밝혔습니다. 채화된 성화는 13개 구간에서 읍면 봉송을 이어간 뒤 개회식이 열리는 내일 저녁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점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앞서 열린 사전 경기에서 육상은 충주시가, 사격은 청주시가 각각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9월 영동 국악엑스포를 앞두고 영동군이 21억 원을 들여 영동 전통시장에 광장과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낡은 점포를 철거한 자리에 오는 7월까지 945제곱미터 규모의 다목적 광장을 만들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